몸에 어디가 고여있다고 보시는지 그건 확실해요. 옛날에는 넷차 타자마자부터 자기 시작해갖고 노력하더니 이걸 운동이 많이 좋아졌어요. 먼저 그거 우리 수정했어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표율한 전도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무엇이란데 선택해 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환경을 하늘 열려주시고 더욱더 귀가 열리고 아버지 인생에서 배우는 것마다 하나를 아는 성대를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더욱더 아버지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이 건강으로서 목회하고 더 건강하게 해서 더 많은 양떼들을 아버지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작은 목사이지만 저희들 한 영혼 아버지 소중하게 생각해서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으니 더욱더 아버지 천하의 그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문도 열려서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느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영혼 아버지 잘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작하는 시간이지만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시간이 기도 온가셨나 항상 지난주에 강백은 했죠. 이번 주에 강백은 혹시 또 한 주 되면은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차적으로 두뇌 회전들이 조금씩 늘려가요. 성격 따라 가지는 않더라고요. 두뇌 회전.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두뇌 회전도 빨리 갈 것 같은데 또 그거하고 나이하고 또 틀린가 봐요. 그래서 성격하고 비례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일부러 그래서 오늘 강백은 반쪽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 번씩 살짝 훑어서 지난주에 한 시간을 조금 더 생각나게 해드릴게요. 근데 저의 장점이 살짝 바꿔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고자 약간 했던 걸 또 꺼내가지고 똑같은 걸 하진 않아요.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강백은 해부학적 위치라고 하는데 해부학적 위치라는 건 무슨 뭘 말하는지 아주들이 기수에 좀 근래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해부학적 위치라는 것은 몸에 이 광대근이라는 근육이 어디에 있나 해부학적으로 어디 위치에 있나 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해부학적 위치는. 이건 약간 의학적인 용어들이 나오니까 약간 좀 다를 수 있어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해부학적으로 몸을 해부할 때 어디가 뭐가 있는지 뭐가 있고 손이 어디 있고 다리가 어디 있고 이렇잖아요. 그 몸에 우리 강비근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주는 게 해부학적 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시점은 뭘까요? 기시점은 처음 점, 붙어있는 점, 밑에 정지점은 끝나는 점. 그래서 기시와 정지라고 말을 해요. 본인은 처음에부터 그러니까 이 손에 여기 붙어있다면 여기부터 붙었으면 손목에서 붙었다 그러면 손목에서 시작하면 여기가 기시가 되고 끝나는 점이 손끝 치면은 여기가 정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시와 정지점이라고 얘기해서 기시점, 정지점 이 기본적인 틀은 조금씩 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이해하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오늘은 광배근의 해부학적 위치를 들어갈 것입니다. 기시점에는 전체 요추를 척추돌기라고 했어요. 전체 요추. 요추는 어디 있어요? 허리를 요추라고 해요. 허리. 그러면 우리는 이게 지금 근육의 빨간 부분이 겨드랑이 라인부터 있단 말이죠. 그건 어디냐면 등의 견갑골 하각이라고 해요. 견갑골의 밑면이라고 해요. 전번에 견갑골에 우리는 배웠는데 견갑골
상측, 극상근 상측이 아니고 견갑골 뒤에 등에 양쪽의 날개에 밑면 쪽으로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시작하냐? 지금 주황색 그림이 허리 라인 쪽까지 이렇게 밑에가 약간 부채꼴 모양처럼 칼날처럼 이렇게 막 움직여서 S라인처럼 허리를 확 휘어감았죠? 자, 한번 다시 한번 그림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그림을 봅니다. 겨드랑이에서 붙어서 지금 현재 이쪽 지금 이게 지금 척추죠. 척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의 여기 마름모골의 삼각형은 하부 승모근이에요. 우리 신수정 전도사님 배웠던 하부 승모근은. 하부 승모근이 이 지금 광배근을 위에 덮고 있어요. 우리가 근육은 층층이 되어 있다고 했죠. 광배근 위에가 승모근이 덮여 있어요. 그때 지금 얘를 만약에 걷는다 하면은 이 등에 흉추 라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정확하게 갈비뼈 지금 이 뼈 사이에 척추 라인에 정확하게 이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광배근이 이렇게 예쁘게 역삼각, 삼각형 역삼각 모양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뭐가 가려서 지금 이 승모근이 하부 승모근이 이만큼이 가려져 가지고 광배근이 지금 노란 여기까지 딱 뼈에 있는 데까지 와야 되는데 이 그림이 다 이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잘 지금 이번에 수업 들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 광배근이 이렇게 잘려갖고 이렇게 있구나 사각으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삼각형 약간 삼각형처럼 해서 이렇게 양쪽 다 이게 날개처럼 쫙 있어.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큰 근육이에요. 중요한 보다는 운동에 거의 많이 쓰는 운동이죠. 근육이죠. 내가 팔을 펼치면 광배근이 다 해당되는 그런 거. 뭘 들어도 광배근이 다 해당되는 근육. 그래서 우리 몸에 거의 많이 쓰이는 주춧돌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근육은 우리 몸에 여러 겹 있다고 했잖아요. 그 근육 중에 제일 겉에 있어요. 그래서 천층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지금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다 하면은 아주 멋있게 이 날개처럼 아주 멋있게 양쪽으로 양 날개가 있어서 아주 멋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노란 부분은 뭘까요? 라고 하면 이 척추 라인에 쫙 붙어가지고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 지금 이 부분은 요추예요. 허리고 이 밑에는 척추고 여기 꼬리뼈 아시죠? 네. 꼬리뼈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쫙 이 구멍이 있어요. 8개 구멍. 총공. 여기 이게 척추에 구멍이 엉덩이뼈에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이축. 그래서 지금 이 지금 근육의 뼈가 상당히 이렇게 지금 많죠. 목에서 경추 7개, 등에서 1부터 7이공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요추에서 또 1, 2, 3, 4, 5. 그 다음에 또 이게 지금 척추에서 또 1, 2, 3, 4, 그 다음 밑추에서 1, 2, 3, 4, 5. 그래서 제가 보면 한 33개의 뼈가 이 등에서 쫙 붙어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갈비뼈 등에서 이 갈비뼈 큰 곳만 이게 뼈가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면 경추 목쪽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 요추도 있고 지금 척추도 있고 그 다음에 꼬리뼈 지금 밑추도 있어요. 꼬리뼈가 다치면 이 머리 다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꼬리뼈가 다치면은 금이 엉덩이가 겨울에 잘못 치면 엉덩방에 금 가잖아요. 그러면 머리꼬리 흔들린 것처럼 몸이 아주 안 좋죠. 균형이 깨진다고 해요. 그래서 조심할 거예요. 여름에, 겨울에. 그리고 이제 얘가 요추 부분도 감당이 같이 연관이 되고 이 광배근이 요추를 다 싸고 있어요. 요추를 다 싸고 있어 같이. 그래서 얘는 요추 부분의 문제점을 광배근이 운동성으로도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러면서 연관성이 같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척추 7번에서 12번이라고 얘기했는데 보시면 얘가 경추에서 여기 목 있는 데까지 7번 그 다음에 1번, 2번, 3, 4, 5, 6, 7에서 12번까지 여기 겨드랑이 라인 쪽 여기 라인 여기 밑에 브레이저 라인 쪽 정도가 12번까지 와요. 횡격막 갈비뼈 있는 뒤에 갈비뼈 뒤에 정도가 여기 12번까지 와요. 이렇게 갈비뼈가 도는 선. 그래서 이 갈비뼈가 여기서 끝나잖아요. 이 부분이 1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에서 12번까지인데 지금 현재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볼 때 더 길잖아요. 플러스 요추 1번에서 5번.
그러면 요추 1번에서 5번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화살표 된 것처럼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지금 옆으로에서 팔 안쪽으로 이렇게 붙어가고 있어. 그래서 근육이 상당히 크죠. 붙으면서도 그냥 붙은 게 아니고 약간 그 근육이 힘을 파워를 내려고 하면 약간 꼬여서 붙거든요. 얘도 꼬여서 이 팔에 여기 이 부분에. 그래서 이제 이 날개가 상당히 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체 등 흉추뼈에다가 요추까지 다 겸해서 같이 부채꼴 모양처럼 있다. 근데 흉요 근막 잘 모르겠는데 장골룩? 신경 안 쓰면 왜 이런 걸 썼을까요? 라고 생각. 장골룩이라는 걸 뭔가를 알려주는. 이게 골반이에요. 장골룩이라고 하는 건 이 동그랗게 이 선, 곡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곡선까지 얘가 같이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지금 가슴 흉자에 요자 붙여서 흉요 근막이라고 얘를 불리는 것입니다. 부채꼴 모양에. 그래서 정기점이 어딜까요? 상완골 안쪽 팔. 상완골이라고 하는 것은 팔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팔 안쪽 꼬아서 붙어있다. 꼬아서 붙어있다. 근데 제일 또 너무 웃긴 것은 얘는 광배근의 뒷 모양에서부터 기시점이 발생됐어요. 뒤에 붙어요. 뒷면에. 등 뒷면에 붙었는데 정기점은 어디냐? 앞에. 여기 붙어요. 정기점은 앞면이에요. 우리 몸에. 언제든지 잘 보세요. 우리가 뒷면에 광배근이 지금 뒤에 붙었잖아요. 등에. 근데 정기점은 팔 여기에 붙었어요. 앞면에 붙었단 말이죠. 대부분의 근육은 기시점, 시작과 정지점이 뒷면이면 뒷면이 붙든지 앞으로 올라면 앞으로 붙든지 하는데 뒤에서 앞에까지 꼬아서 붙는 것은 얘가 우리 몸의 근육을 그렇게 크게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꼬아서 붙는다는 건 그만큼 내가 파워를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힘쓰려고 하면 막 비틀어서 뭔가를 끌어당기고 할 것처럼 줄다리기 할 때 그냥 우리가 꼬아서 하듯이 그런 모양처럼 얘를 이렇게 해서 파워를 내려고 휘어서 붙어서 넘어와서 여기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조금 이해되시나요? 네. 광배근의 기능과 역할. 앞에 얘기를 정확하게 잘 들면 뒤에 얘기가 훨씬 더 재밌어요. 얘는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건가 라는 걸 이제 보는 거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데 얘를 늘리는 기능을 하는지 아니면 줄이는 기능을 하는지 이걸 기능이라고 해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우리 몸에서 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움직임의 기억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걸 하는지 이걸 보고 역할이나 작용이라고 하거든요. 대부분 이 기능은 양쪽의 견갑골, 몸의 견갑, 양쪽의 날개. 우리가 수영 해보시는 분, 수영할 줄 아시는 분, 접영하실 줄 아시는 분, 뭐 제가 이번에 잠깐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잠깐 어디를 가가지고 저기 카톡에 보면 제가 수영복 입고 이거 춤추는 거 나오는 거였어요. 오늘 보신 분 아무도 안 보셨죠? 봤어. 보셨어? 유튜브가 아니고 제 카톡에 카톡 머리글에 보면 제가 수영복 입고 물속에서 춤추는 거 있어요. 이거 하는 거 우리 아들이 찍어가지고 보세요. 뭐 되게 웃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 광배근이 저병하는 기능하고 비슷해요. 제가 수영을 상당히 저도 오래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몸이 지금 약간 이제 나이가 뭐 호르몬 이제 밸런스가 아예 이제 그런 부분이 멈춰버리니까 호르몬 밸런스가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아무래도 살이 찌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저도 좀 날쌘돌이 마냥 가늘었기 때문에 5 반 정도를 거의 유지를 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영을 한 10년 정도 했었어요. 그렇게 새벽에 맨날 해서 긴 머리를 정말 휘다리고 다니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 콘도나 어디 수영장을 가족들이나 어디를 가게 되면 저는 물개처럼 꼭 접영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작전처럼. 그래서 접영을 해서 접영도 그냥 팍 얇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저는 푹 해서 물속을 쫙 잠수를 타서 서서히 올라서 이런처럼 퍼버는 다 이런 걸 되게 잘했거든요. 평영도 그냥 남들은 그냥 쭉 해서 쭉 나가고 이렇게 반치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평영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런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영을 좀 이쁘게 했었는데 이번에 수영을 그 하나콘도처럼 물 있어서
그래서 수영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몸이 무겁고 둔해져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수영이. 물에 떠서 가긴 가는데 수영이 내가 원하고자 하면 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내미가 막 뒤에서 씻고 막 하는데 이제 못 찍게 막 했었는데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카오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그 보면은 제가 이러면서 이걸 이렇게 물속에서 이러고 있어요. 이러는데 결국에는 이 각도가 딸내미가 봤는데 엄마 어떻게 이렇게 안 하고 쫙 어떻게 되게 무슨 어디 무용 선수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물속에서 이거 찍은 거예요. 이만큼 물 속에서 이제 쓸고 금팔이 상태에서 그걸 찍었는데 이 각도가 쫙 내가 늘 말했던 그 각도가 카톡에 제 카톡에 보면 그대로 있어요. 그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할 때 운동하라고 이렇게 하잖아. 그럼 운동했다고 막 그래. 근데 이게 쫙 피는 거, 쫙 피면 얘를 핀으로 인해서 겨드랑이 각도가 쫙 가고 이름으로 인해서 복부 있는 쪽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면 복부가 튀어나오지 않고 근데 이렇게 해서 얘만 올리면 복부가 나오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듯이 뭔가 얘를 쫙 뻗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얘만 뻗어주면 안 뻗이잖아요. 이게 하면은 이게 자극이 가나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반드시 펴지는 게 각도가 제대로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얘만 가나? 그게 아니고 이 팔의 겨드랑이도 스트레칭, 복부도 겨드랑이도 다 스트레칭. 그래서 심지어는 이 다리 부분까지 스트레칭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만 뻗었는데 왼쪽 라인 쪽이 전체가 다 스트레칭이 쫙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별거 아닌데 이거 양쪽으로 하다 보면 불과 한 30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성이 제일 아주 크게 오는 거죠. 몸이 가볍고. 그래서 항상 습관을 이렇게 들이시는 게 좋아요. 내가 가르쳐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뭔가 팔을 쫙쫙 뻗어서 얘가 그렇게 뻗어야지 나이 먹어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손이 가는 거야. 근데 작용을 못하면은 이렇게 가지 못하죠.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뻗으라고 계속 그걸 해서 내가 집에서 그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스트레칭을 딱딱할 때 이렇게 갈 때 하다 보면은 여기 겨드랑이 애가 부분에 있던 장근육들이 쫙 손을 뻗고 있으면 스트레칭이 저절로 조금씩 다 돼요. 뼈에 붙은 근육들이 점점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뻗어서 스트레칭이 되다 보면은 뒤쪽으로 가는 팔에 이런 부분들이 쉽게 나이가 먹어도 붙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50견이라는 걸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붙이거든요. 사실은 50견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엄밀하게 표현을 하자면 50견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활동을 안 해서 굳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했던 이 부분에 이런 팔 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죠. 양쪽으로. 근데 대부분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해서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쫙쫙 뻗어서 쫙 이렇게 뻗어서 가다 보면 근데 대부분 팔을 쓰는 부분이 항상 있어서 내가 무거운 아픈 팔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내가 운동할 때 더 거기다 힘을 줘요. 파워를 줘야 돼. 이 팔이 아파서 팔이 여기는 안 올라가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이거밖에 안 올라가 그 소리 말고 이 팔이 앞으로는 이 팔에 힘을 더 주는 거예요. 아픈 팔에다 힘을 줘서 얘를 강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안 아프게 하려면 팔이 늘어나세요. 근육이 늘어나세요. 우리 박선혜 강도사님 근육이 늘어나면 아프다고 얘기했죠? 그건 아마 잊어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팔에 흐느적거리는 근육 때문에 더 아픈 거, 통증이 될 거야. 이걸 파워 있게 하려면 쫙 뻗어야지. 쫙 뻗어야지. 얘도 쫙 이렇게 뻗어. 그래서 내 팔이 아픈 쪽은 더 쫙 뻗어서 이 팔을 계속 잡고 있는 거야. 이게 톡 쳐도 움직이지 않아. 힘을 주는 거, 힘을. 근데 이렇게 우리 있으면 톡 치면 가잖아. 그게 아니고 힘을 쫙 줘서 있으면 얘가 이렇게 쳐봐도 얘가 움직이지 않아. 절대. 이렇게 해서 힘을 딱 줘. 힘을 이렇게 주는 거하고 피는 거하고 파워가 어땠어요? 맞아요. 이 각도가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뻗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뻗어. 근데 얘를 각도를 한 5도 쫙 꺾어서 스트레칭을 쫙 하면서 이렇게 쫙 하면은 훨씬 더 운동이 강해지죠. 5도 지금 잠깐 접었을 뿐인데 내 몸은 전체적으로 쫙 뻗어 있어요. 얘를 힘을 주려고.
만약에 짐을 이렇게 대충 지고 그냥 하세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은 힘이 안 들어가요. 그죠? 지금부터 서서 해보기. 말은 항상 본인이 느껴봐야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 제가 말하는 게. 지금부터 지금 강배근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강배근 이렇게 해야 겨드랑이로 쫙 이렇게 밑에까지 지금 나오잖아요. 그 강배근을 이렇게 할 건데 저기 강배근을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이번에 그 카톡에 사진 올려놓은 게 강배근 자극이 이렇게 강배근 스트레칭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스트레칭을 그냥 이렇게 하면은 별로 강배근인지 몰라. 쫙 했을 때 팔을 쫙 뻗고 딱 접어서 얘를 손목을 딱 밀어. 쫙 밀어. 그러면은 손목을 밀으면 어떻게 되냐? 골반이 힘을 딱 주고 버텨. 그냥 이렇게 뭐하면서 팔만 올리고 이렇게 있으면 파워가 절대 안 생겨. 파워가 절대 안 생기고 어떻게 하냐? 쫙 할 때 저 발을 보여주세요. 쫙. 엉덩이로 고정시켜. 한쪽 엉덩이로. 네, 한쪽 엉덩이로. 그럼 얘가 더 파워가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아무리 하려고 이렇게 그냥 해봐. 파워가 생겨요? 쫙. 엉덩이를 딱 고정을 해놓고 그리고 얘를 밀어줘. 쫙 밀어. 그냥 뭐 벽에 있는 것처럼 밀어. 여기 지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 그래서 내가 막 밀어야 거기 벽을 밀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쫙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칭이 어떻게 될까? 삼각형으로 허리로 갔다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스트레칭 되죠. 그죠? 원 삼각형이 그려져. 이걸 꼭지점으로 생각해서 얘 꼭지점을 보고 이 삼각형이 그려지는 것처럼 힘이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충분히 파워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허리를 펴가지고 그냥 얘만 해봐. 힘을 준다고 해도 아까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엉덩이를 쫙 빼. 한쪽 엉덩이를 반대로. 네. 얘 갔으면 엉덩이는 반대죠. 이렇게 같이 끌려가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안정성 저 이렇게 쫙.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가면 골반은 아프면서 엉덩이가 얘가 아프면서 팔은 얘도 어깨 축지가 꼭지근해. 후 하고 내리세요. 한번 보세요. 다시 얘 한 번만 쫙 올려보면 돼요. 느낌을 가져. 아니 엉덩이 내리지 말고 그냥. 그러면 파워가 생기나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근데 우리가 모두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만 팔만 해서 그렇게 그냥 어디 가서 할 때 그잖아요. 근데 제가 가르쳐준 건 어떻게 가르쳐준다? 한 번에 성공하기. 그죠? 한 번에 성공한 거예요. 저 두 번, 세 번 가르쳐줬나요? 한 번 물고 한 번에 성공해버리잖아요. 한 번 했을 때. 한 번에도 온 정지가 기분이 빠지죠. 다시 이쪽 방향으로 할 거냐, 이쪽 방향으로 할 거냐. 다시 반대편 방향으로 해보기. 그러면 엉덩이가 어떻게 나가요? 반대로. 옳지. 반대로 나가야 돼. 손을 그렇게 하라고? 옳지. 이렇게 이제 반대로 쫙 뻗어있다. 그리고 골반을 힘을 딱 주고 버텨. 얘를 무슨 일이 있어도 얘가 움직이지 않아야 돼. 항상 저한테는 움직이지 않기. 뭔가를 했을 때 지질 때는 무조건 움직이지 않기. 그래서 이 팔만 쫙 폈어. 각도를 더 5도 쫙 꺾어. 쫙 꺾어서 얘를 쫙 밀어. 여기에 보이지 않는 위비천이 있어. 걔를 민다 생각하는 개념으로 겨드랑이를 쫙 밀어. 골반을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하면 스트레칭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많이 되죠? 약간 팔을, 많이. 팔에 기가 생겨.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 손끝에 내가서랑 고치 있어요. 마초신경에 자극이 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놀라운 변화예요. 내가 가르쳐준 게 허당 같은데 상당히 숨은 게 많아요. 그래서 쭉 엉덩이는 대고 얘를 쫙 버텨. 손끝이 나는 내리네요. 손끝이 시리시대요. 약간 마비처럼 좀 안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 이것만 해도 고칠 수 있어요. 다시 후 털어보세요. 한 번 했는데 어때? 한 번 했는데도 뭔가 막 돼. 저는 2번 시킨 적 없어. 한 번 했는데 무조건 돼. 그게 운동이야. 근데 이것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번씩만 자꾸 해. 한 번씩만. 2번 말고 한 번만 해도 이렇게 해서 쫙 이쪽으로 한 번, 반대편으로 한 번. 해서 해보란 말이죠. 팔을 올리는 반대편으로 엉덩이를 고정시키라고 분명히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팔을 우리 안경수 정비상 잘하는데 팔 반대편에 골반을 쫙 지키고 하면은 얘는 어디가 강화되냐? 겨드랑이 애가 부분에 스테미통도 많이 좋아지고 팔목에 지금 말초신경도 좋아져서 심장에서 팔목과 팔까지 가는 그런 내성들도 많이 좋아지고 또 뭐가 좋아지냐? 그렇지.
허리 측만증의 문제. 허리가 엉덩이가 약간 틀어졌어. 우리 틀어진 거 내가 손가락질 하면 누군지 알죠? 틀어진 부분들이 내가 지금 한쪽에다 힘을 시켜서 고정을 했잖아. 그러면은 그 부분에 요추가 강화돼가지고 측만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측만이 오른쪽으로 튀어나온 사람은 어디로 운동을 해야 될까? 반대로. 옳지. 내가 오른쪽으로 튀어나왔는데 요가 선생님은 다 단체로 가르치니까 나의 단점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엉덩이를 빼고 하래. 나는 지금 뒤에 엉덩이가 호만 돼가지고 지금 요추가 아파 죽겠는데 그 사람들은 요가의 기본이 엉덩이 빼는 고양이 자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빼는 거야. 나는 이렇게 빼면 다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단체로 운동할 때 나의 단점이 더 악화될 수 있어.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받고 훈련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 나의 신체 구조를 봐서 정확하게 나의 안 좋은 점을 개선하려고 운동법을 바꾸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요가 하듯이 엉덩이를 빼세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허리가 맨날 아픈데 엉덩이를 빼면 앞에 쪽은 근육이 늘어나 있다고 그랬어. 근데 빼면 더 늘어나. 그럼 더 아픈 거야. 그래서 요가를 했는데 이상하게 나는 엉덩이가 하고 나면 더 아파 라고 하면 내 근육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반대로 해야죠. 반대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내가 측만이 어느 쪽으로 허리 쪽이 골반이 아픈 쪽이 측만은 모르겠고 어디가 나는 왼쪽 허리가 더 아파. 오른쪽 허리가 더 아파. 그걸 본인이 잘 알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평상시 때 어디가. 그 아픈데 반대편으로 해서 얘를 축축이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루에 항상 운동은 제가 한 번씩만 해서 아침 저녁 점심 때까지는 나 밖에서 다니니까 못하고 아침 점심만 운동을 해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가 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기본적인 건데 오늘 시간을 잘 잡았네요. 이 부분을 혹시나 잘 모를까봐 이제 제가 적어봤는데 이 밑에 부분은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팔을 뒤로 약간 뺐을 때 제일 가야 지금 신전 나오지 제일 가야 거든요. 이 그림에 신전이라고 나와요. 팔이 어떻게 돼 있냐? 일직선에서 뒤로 빠져 있어요. 약간. 근데 약간 뒤로 밀려만 있기 때문에 약간 뒤로 밀려 있어서 이걸 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전은 뭐냐? 내전은 안쪽으로 가는 게 내전 안쪽. 그래서 내전은 팔 등 뒤로도 이렇게 하고 외전은 바깥에 바깥 내자 안 내자 써서 운동에 지금 이름들이 다 있는데 이런 명칭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명칭을. 그래서 외전이라고 하는 바깥에, 내전은 안쪽, 그 다음에 신전은 뒤로 미는 거. 그래서 뒤로 미는 게 뭘까? 뒤로 미는 게 뭘까? 대부분 뒤로 밀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뒤로 앞으로 해서 이렇게 뒤로 밀어서 가는 부분이 야구 같은 것도 있고 파워를 내려면 뒤로 가잖아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던지면 파워가 안 생기잖아요. 내가 서 있는 일직 선상 이 수평 라인에서 이렇게 백날 던져봤자 파워는 안 생겨요. 내가 파워를 하려면 다리도 뒤로 가야 되고 몸도 뒤로 가서 간 만큼 이게 파워인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가는 게 파워인 거예요. 그죠?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옷만 던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신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하듯이 이렇게 수평, 굴곡이라고 하는 것은 접혀진 걸 말해요. 원래 이렇게 있던 건데 접혀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굴곡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별거 아니에요. 가만히 이렇게 명칭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 이거 별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해서 그냥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외전. 바깥으로 회전한다 라고 해서 외전. 그냥 안쪽에서 회전하면 안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내용은 가만히 간파를 해보면 안 내자, 바깥 내자. 아 그럼 안쪽이고 바깥쪽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배근의 기능이 뭘까? 잘 얘기를 들어볼게요. 양측의 견갑골을 내측으로 모아라고 했는데 견갑골이 양쪽에 날개가 우리가 있잖아요. 양쪽의 견갑골을 내측으로 모아. 내측이라고 하는 것은 안 내자, 안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견갑골 양쪽의 날개를 안쪽으로 모아. 팔을 뒤로 든 상태에서 홍추를 신전시킨다. 신전 아까 뒤로 뺀다 그랬죠. 절개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뺀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지금 팔을 양쪽에 견갑골로 해서 내측으로 모아가지고 팔을 든 채로 흉추 신전. 신전은 뒤로 뺀다 했을 때 무슨 운동인가? 맞아요.
아, 그때 뭔가 선물을 줘야 되는데 나중에 또 뭔가 기억력이 있어서 내가 아마 아주 잘했어. 이게 지금 제가 자꾸 유도하는 부분이 이 광배근이라고 하는 거 우리 힘이 있으면 어깨 축지 붙이고 날개처럼 여기 있잖아요. 그럼 수영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이 부채꼴 모양이 다 서 있는 거야. 광배근이 다 작용을 해 수영할 때. 근데 수영할 때 우리가 앞으로 당기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영하다 보면 이렇게 배워갖고 그냥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돌려서 옆으로 몸을 스쳐가면서 쫙 밀죠. 그래야 그래. 맞아요. 네. 파워를 낼 때는 앞에서는 이렇게 물을 슬쩍 물갈퀴처럼 싹 잡아가지고 이걸 쫙 밀어야 앞으로 이만큼 쫙 가다 보니 내 몸 옆구리 선 정도 와서는 그 다음부터 밀 때 신전을 할 때 쫙 밀어야지 내가 쫙 앞으로 가요. 그게 수영의 방법이에요. 제가 한 10년 돼서 수영 선생님이거든요. 사실 지금 살이 좀 쪘으니까 내가 오히려 이번에 좀 실망하긴 했는데 이후로는 제 모습이 많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 과정이 광배근 근육이 다 쓰는 근육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 몸의 파워나 큰 파워를 느낄 때 전체 그냥 등에 전체 큰 근육이기 때문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배근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큰 걸 기능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이 결국에는 어깨 축지에서 이 부채꼴 모양으로 쓰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주나? 견갑골이나 그 다음에 경관절, 팔관절이나 아니면 골반까지도 이렇게 쫙 하면서 이렇게 쫙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밀면서 쫙 밀면서 이렇게 쓰거든요. 그 골반이 반듯하게 서야 돼. 그때는 흐름덩텅 하면 앞으로 안 나가죠. 이렇게 수영할 때 이렇게 쫙 당겨서 파워를 쭉 내서 여기서 이렇게 쫙 필 때 골반이 딱 펴져야지. 쫙 펴져야 앞으로 쫙 가지. 어정쩡하면 절대 안 가죠. 앞으로. 그래서 이 광배근의 역할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견갑근 뒤에 견갑골 등짝에 견갑골 양쪽 날개 부분이나 경관절, 팔관절 부분이나 그 다음에 골반 근육이나 지금 역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흉호, 근막, 기시로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근육들이 다 쓰이는 게 결국에 연관이 되는 게 광배근의 그런 기능이고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붙일 때는 파워를 쫙 밀라고 겨드랑이 쪽에서 광배근을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 쪽에 붙일 때 파워가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쫙 밀 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펴고 당길 때 뭘 잡고 펴고 당길 때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쫙 당길 때 우리 줄당기기 하잖아요. 광배근 이렇게 써 이렇게 쫙 잡을 때 뭐 저기 헬스장에서 이렇게 줄 잡고 이렇게 딱 잡고 근데 얘는 이 손은 파워가 안 돼요. 사실 우리 5손가락에 엄지나 검지들은 파워 손이 아니에요. 그냥 끌어가는 방향성이지. 파워는 이 5손가락에서 뭐가 되냐? 새끼 쪽이에요. 새끼 쫙 잡아서 당길 때 우리들이 줄다리기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에서 줄다리기라고 생각하면 줄을 잡을 때 결국에는 이 손에서 힘이 다 나와. 이렇게 잡잖아요. 딱 잡을 때 막 지금 이렇게 할 때 앞에 부분보다 나중에 하다 보면 이 뒤쪽에서 힘을 다 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기능은 새로운 발견인데 우리 몸의 기능은 이 손끝에서 파워가 생겨요.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은 잘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이렇게 뭘 잡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이 양쪽에 사지 오지가 힘을 써서 힘을 낸다고 그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몸의 안정성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몸의 안정성을 잡을 때 여기가 힘이 주는 게 아니고 뭘 잡을 때 얘가 힘이 나는 거예요. 얘는 힘이 그냥 잡는 식이고 결국에는 이 마이크라도 꽉 잡으려고 하면 얘에서 힘이 더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새로운 거고 재미있는 이 사실이죠. 협력근이라고 하는 것은 모아주는 근육에 도와주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등 근육을 배웠어요. 등 근육을 배웠는데 어깨 지금 그림은 등 근육이 아니고 앞에 근육이잖아요. 왜 그럴까? 목사님 왜 등 근육을 배우고 지금 광배근을 배우고 있는데 왜 앞에 근육을 보여줬나? 라고 생각하실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어깨 안정성을 위해서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쫙 잡아당기고 쫙 잡을 때 힘을 주려면은 어깨에 있는 쪽에 힘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등을 힘을 줬는데 불구하고 힘이 앞에서 써요. 이렇게 엉덩이듯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잡는다 생각하면 힘이 등에서 쏟아져야 되는데 앞에서 힘이 쏟아져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전에 배웠던 대흉근, 유방 쪽이 연관되는 대흉근 소흉근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얘는 호흡을 보조하는 그런 근육들인데 뒤에 파워를 내기 위해서 얘가 협력해서 얘가 같이 힘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는 자기 하나로서 힘을 내는 근육도 있는가 반면에 누군가를 동시에 다 이렇게 잡아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파워를 내는 이런 근들이 많이 있어요. 작용을. 그래서 단 하나의 근육으로는 절대 독단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자기 역할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형제 근육하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근육의 성질하고 우리 신학적인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개체수들이 한꺼번에 작용할 때 협력으로 같이 작용을 해야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혼자서 잘났다고 혼자 할 수가 없어. 이게 우리가 신앙하고 상당히 비례된 점을 쳐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흉근은 호흡 보정으로 호흡을 어떻게 느낄 건데 이렇게 지금 부채꼴 모양으로 지금 강배근을 쫙 잡았어. 잡다 보니 힘은 여기가 더 생겨. 근데 뭐가 생기냐? 가슴이 힘이 빵빵해지면서 가슴이 넓어져. 다시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느껴보면 훨씬 더 재밌어요. 일어나서 제가 하는 것처럼 한번 다리 한번 벌리고 딱 잡고 뭔가를 거의 잡았어. 딱 잡았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건 등 쪽에 강배근을 이렇게 강화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천천히 내가 막 이렇게 잡아 당기듯이 천천히 내려올 거예요. 쭉 잡아 당겨서 뒤로 가려고 하다 보면 가슴이 점점 딱딱해지죠. 가슴으로 힘이 가야 안 가요. 대흉근으로 힘이 가죠. 점점 더 딱 가. 그러다 보면 어때? 흉곽이 넓어져 안 돼요. 가슴이 넓어지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 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팔 밑에 겨드랑이로 딱 붙이니까 힘이 더 세졌잖아요. 이만큼 오니까. 아까 내가 말했던 저병에게 팔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쫙 미는 거하고 똑같은 위치예요. 제가 이제 저병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저병이네? 이 저병이랑 써놓은 건 없었어. 근데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갖고 와서 쫙 당겨서 팔 힘을 딱 줬을 때 훨씬 더 대흉근은 딱딱해지면서 훨씬 더 발휘를 하고 그 다음에 흉곽이 넓어져. 근데 우리는 숨을 쉴 때 다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흉곽을 십자봉으로 넓혀줘야 돼, 안 넓혀줘? 넓혀줘야 되죠. 지금 항상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십자봉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운동하는 건 어때? 흉곽을 넓혀주는 분위기잖아. 같이 십자봉을 하지 않았어도 십자봉에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이 저병으로 하고 있는 거야. 저병을 해서 아니면 자용을 해서 쫙 당기면서 내가 흉곽 가슴 이 대흉근을 쫙 펴주는 거야. 그래서 십자봉을 하는 느낌. 지금 이 상태의 느낌을 잘 같이 한 번만 더 해보고 십자봉하고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한번 자용을 쫙 당겨. 쭉 당겨서 지금 강배근을 쫙 잡아서 뒤로 당길 거니까 약간의 주교부조소 원으로 살짝 돌려서 수영하듯이 당겨가는 걸 쫙 당겨. 당겨서 옆에 일직선, 옆선까지 이렇게 겨드랑이까지 와서 겨드랑이까지 오다 보면 어때요? 가슴이 딱딱해지면서 파워가 생기죠? 가슴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쫙 뒤로 빼. 네. 뒤로 빼다 보면 팔에 힘이 엄청 가 있어요. 겨드랑이 쪽에 있어요. 많이 가 있죠? 팔이 내가 팔이 이렇게 힘이 셌나? 할 정도로 힘이 딱 가 있잖아. 겨드랑이 안쪽에. 그래서 내가 그 파워를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건데 아주 쉽게 지금 가르치려고 제가 노력하는 건데 겨드랑이 쪽에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여자들은 가슴에 지방 있잖아요. 지방이 우리가 노후가 되면은 지방이 힘을 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일종의 근육도 그렇지만 이 지방도 가슴이 있기 때문에 한복하는 거 같죠. 우리가 뭐 무거운 거 들고 할 때 배에다 기대고 들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잘 나온 사람 나이 먹으면 젊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들어지는데 나이가 먹어가면 뭔가 힘이 잘 안 들어지면 그걸 들어서 배에다 올라가면서 가잖아. 그것처럼 이 지방이 우리 에너지를 발산해요. 그래서 지방이 아예 없는 사람은 그것도 그나마도 못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겨드랑이로 저병 지금 수용을 해서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가서 이 부분에서 갈 때 벌써 흉곽이 쫙 열리고 대흉근도 쫙 열리고 다 열리잖아요. 우리가 평상시 때 맨날 이러고 있을 건데 이거 한번 했는데 쫙 열려. 그러면서 힘을 다 준단 말이에요. 내가 쫙 뻗었는데 이상하게 이 겨드랑이 쪽에 힘을 확 생겼어. 아 이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얘를 뻗음으로 인해서 겨드랑이만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어디가? 요추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보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첫 번째 했을 때는 어디가
대흉근이 좀 딱딱해져. 그 다음에 후각이 넓혀져.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갈 때 겨드랑이 힘이 생겨. 그 다음에 쫙 뺐을 때 어디에? 요추 힘이 강해요. 허리. 지금 운동을 제가 한꺼번에 지금 얼마나 안 되는지 몰라요.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이게 별거 아닌데 엄청 큰 속에 숨어있는 이게 마련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내 머릿속에서 이 첫 번째 대흉근이 확 펴주고 열어주고 두 번째는 흉곽이 쫙 열어주고 점점 이렇게 해서 들어갈 때 세 번째는 이렇게 오다 보면 이렇게 뻗으려고 하면 겨드랑이 네 번째로 쫙 뻗었을 때는 허리 강화 그래서 허리 아픈 것까지 다섯 번째로 좀 진리할 때는 대퇴 아시겠어요? 그만큼 강화가 돼서 최소한 4단계 이상은 강화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한 번 했는데도 온몸이 뻑적지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호흡 크게 하시고 다리 뻗고 다리 꼼지발 쓰고 쭉 올리세요. 꼼지발 쓰고 쭉 올리세요. 꼼지발 박선에 꼼지발 쓰고 쭉 올리세요. 호흡을 멈추세요. 더 올리세요. 조금 더 또 올리세요. 겨드랑이가 확 열리고 조금 더 또 올려보세요. 그 다음 내리 후 하고 내리 품으세요. 그럼 어때? 내 몸속에 있는 나쁜 독소들이 그냥 후 이거보다 100번 이거보다 내 한 번 찌릿찌릿 앞으로는 에너지 교수라고 불러주세요. 파워 교수라고. 저의 장점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우리들이 운동을 하려면 하다가 쓰러져. 이 운동을 만약에 10번만 하면 녹초가 될 수 있어요. 다른데 10번 1시간 하는 거니까. 이건 다 파워 를 몸에 잠자있는 부분들을 풀어서 일깨워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얘네들이 각 근육들이 움직여져야지 우리 몸이 풍이 안 와요. 네? 내 절중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몸에서 자꾸 이렇게 장구리들이 이렇게 스트로스도 움직이고 내가 하듯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풍이 오려고 해도 올 곳이 없어. 정체된 곳이 없기 때문에 굳어있는 데가 없어. 혈액이 어디 응고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지나가다 쓰레기통처럼 어디가 막혀있단 말이에요. 혈관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막혀서 같이 그 라인 쪽으로 다 중풍이 와요. 그래서 조금만 어디가 안 좋은 부분 뒷골 땡기는 사람 좀 안 좋은 부분 입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팔이 많이 몸되는데 꼭 그러잖아요. 대부분 우리 나이 때는 지금 현재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지나간 사람. 제가 볼 때는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제 눈에 벌써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잡아야 돼. 그래서 꼭 잡아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픈 통증이 있는 점은 힘을 더 주라고 했잖아요. 그게 힘을 줌으로 인해서 얘를 확대를 시킴으로 인해서 여기 신경계를 자극시켜주는 거예요. 확대가 나쁜 말은 아니에요. 우리한테 지금 현재 얘를 모신다고 나 팔이 안 돌아가. 아니 나는 안 돼. 얘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얘는 안 돼.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돼도 자꾸 해서 스트레칭이 안 돼.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얘를 그냥 이렇게만 해. 그럼 끌어서 올라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야지. 여기는 올라가는데 여기는 이만큼 안 올라가. 얘는 못 올라가요. 뭔지 누가 그랬어? 수술하신 거 누구야? 그랬는데 오늘 안 오셨네? 쫙 끌어라. 이렇게 팔로 쫙 끌어오면 돼. 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항상 같이 해서 하려고 하면 이 팔이 안 되니까 안 된 팔을 먼저 올려. 여기 다 안 돼도 이만큼 올려. 그럼 잘 된 팔 이렇게 해서 쫙 끌어올라가면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같이 가자. 그래서 얘를 봐야지. 협력해서 올라가야지. 얘는 안 되고 얘는 가고 나는 얘는 안 돼요. 이러면은 정말 가다가 오면 몸이 이렇게 들어가겠어요. 내가 나이 먹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야지. 그래서 그런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몸을 내가 이걸 하나 갖고 좀 교수님 이랬는데 이것도 이 운동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 머릿속에 자꾸 그게 왜?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네? 여기서 꼬리를 물고 계속 잡으로 감으로 인해서 내 몸이 많이 변화될 수 있어요. 이런 거 이거 병원에 가서는 아무것도 별거 해준 것도 없던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는 뭐가 좋아지냐? 내 정신적으로 강건해져.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하면 나는 아파요. 나는 여기가 아파서 못해요.
성령을 갖고 싶어도 어깨 축지가 빠져요. 수목이 좀 하다 보면 아파요.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힘이 들어. 얘가 우상화가 돼. 아파서. 아픔이 우상화가 된다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세대에서는 우리가 어디 불교한다고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식에 대한 우상, 애착을 우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성경의 지식은 워낙 연배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부족할 수 있어요. 연배가 많으신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우상은 나에 대한 애착이에요. 세상에 대한 애착인 거지 우리가 불교하고 어디 신천지 가는 게 우상이 아니야. 제사 지는 우상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거기서는 벗어났잖아요. 기본으로. 그죠? 우리가 지금 목사들은 가정인데 제사 안 지내서 우상을 안 섬겨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어진 우상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내 인생 관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내가 뭘 사랑할까? 난 돈을 제일 사랑해. 아니면 나 춤추는 걸 제일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나는 뭘 해야 화내죠. 뭘 할까? 뭐 화장대, 뭐 진하게, 아니면 어디 춤추러 가고 싶어. 뭐 이런 부분. 아니면 옷을 많이 사야 나는 막 그게 스트레스 확 풀려.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상을 어디서 찾느냐고 내가 가까운 데서 조금씩 내 모습을 변화시켜 가는 게 우리의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난 저는 그거 아파서 저는 못해가지고 저 사람 해도 나는 나이 먹어가 나는 못해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나이 80대에서도 저번에 한번 강의 80대도 성형수술 한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분은 그럼 여기도 안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가면 성형수술에서 뭐하겠어? 성형수술이 이도 올려주나? 올려주지 않죠. 그분 나름대로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못해. 최동기는 제일 싫어하는 게 못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내려놓고 내가 왜 이걸 안 될까? 끊어서라도 나는 얘를 데리고 가야 돼. 얘를 나보자는 만들지 말고 끌고 가야 돼. 라는 집념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팔과 이팔이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서야 병이 안 생겨요. 여기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몸의 한쪽은 우리 몸의 반쪽은 지금 여기서 잘 안 보이겠지만 척추 라인이에요. 우리 척추 라인이 등에 있잖아요. 그럼 왼쪽과 오른쪽이 약간 둘이 대칭이 돼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 이 척추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엉덩이 똥꼬 라인으로 쫙 내려가다 보면 방으로 자른다 보면 왼쪽하고 오른쪽 파트예요. 그러면 내가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옷을 벗고 오고 사진을 찍어봤다.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달려오려면 팬티만 입고 사진 찍어야 돼. 저 핸드폰을 찍어야 돼. 처음에 오면 저 핸드폰으로 찍어. 뒤로 보고 서 계세요. 그냥 빤듯하게 서 계세요 하고 본인이 그냥 이렇게 쓰든지 말든지 하여튼 일단은 반드시 하고 찍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은 어깨가 틀어져 있거나 어깨가 틀어져 있거나 허리에가 칠만침이 있어서 약간 나와 있거나 골반이 좀 빠져 있거나 아니면 다리 균형이 좀 틀어져서 무릎이 한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왔거나 제 모습 보면 삐져나와 있거나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그걸 입력해서 나오죠. 처음 오신 분은 핸드폰이 이런 뭐 투시되는 거예요. 또 속에 뭐가 보여? 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진 않고 제가 입력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조금은 다른 분보다는 좀 이쪽에 제가 이제 전문가다 보니 그냥 찍지 않아도 지금 보일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찍어오면 저 사람이 어떻게 몸을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게 저한테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영원한 저의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몸이 안 아프려면 이렇게 찍었을 때 척추 라인이 반듯했을 때 어깨 높이나 견갑골 높이나 허리 라인이나 골반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양쪽이 대칭이 반듯해요. 근데 이렇게 틀어졌거나 이러면은 결국에는 틀어진 쪽에 측만이 되고 여기가 협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딜까요? 골반에 또 측만이 되고 비대칭이 되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다리 이쪽에 무릎에 힘이 많이 가죠. 틀어졌으니까 이 다리에 힘이 많이 가요. 걸을 때 힘을 이쪽으로 파워를 많이 다리 쪽으로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리까지 다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곳에 어깨 하나 좀 틀어졌을 뿐인데 몸 전체를 다 얘기해줘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못해도 도움 안 들어가는데 이유림 원장이라고 하면서 이유림 목사가 알려주는 건 돈 들어가는 건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 정말 값진 강의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성경도 많이 알고 주님의 말씀도 많이 알아야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으로 몸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은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들이지 않고 건강을 살리는 그런 비법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워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5분간 수업하고 5분 회식으로 마치겠습니다. 십자봉 다 같이 일어서서 다리 양팔 약간 벌리고 띄엄띄엄 쓰세요. 지금 약간 띄어서 뒤쪽으로 쭉쭉 나가서 사람들한테 같이 부딪히지 않게 띄엄띄엄 서서 다리는 쫙 벌리고 어깨 높이로 쫙 접어서 무릎은 항상 피라고 얘기했어요. 쫙 피세요. 목소리 못 났다. 있네요. 이거를 한번 세워볼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저만의 방법, 테레비 보니까 하고있더라고요. 벌리세요. 그냥 벌려. 아니, 벌리세요. 벌려. 찢어. 아니, 옆으로 찢어. 벌려서 찢어. 네. 아니, 그것도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운동을 안 해보셨구나. 왜 시작 모르겠어요. 왜 시작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뒤로 넘겨가는 거예요. 뒤로 넘겨가는데 어디 잡아보세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뒤에 가운데 이 부분에 딱 머리 쪽에 비해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딱 서인감을 보세요. 관찰해준 거예요. 쫙 펴서 조금 내려보세요. 너무 올리고 있지 말고 살짝 내려보세요. 이어서 강도사님 딱 맞게. 그렇게 올리고 내려보세요. 어깨 조금 위치로 너무 올려서 강도사님 내려. 내려. 어깨 지금 어깨에 스킨 있죠? 어깨가 됐죠? 간신히 이렇게 내렸어요. 못한 사람 또 어디나 보자. 다 잡아보고 있어요? 우리 앞에 제 앞에 전도사님 오늘은 제일 젊은데 뭐하고 있어? 많이 들었어. 그래서 한번씩 내리고 싶으면 잠깐 저를 모시고 내리는 방법. 여기서 그냥 내리면 안 내려져요. 내릴 때는 약간 움직이면서 살짝 내려가야 돼요. 저 내려가고 있죠? 그렇게 내려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좀 하면서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지금 이 소유분의 어깨 축치가 찢어지려고 그래. 왜 안 그래?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 때 운동할 때 여기 아픈 사람 있는 사람 한 번도 없었죠? 그러면 그동안에 운동했던 게 제대로 된 운동이었을까요? 아니죠. 내가 운동을 해서 체형을 변화되게 하려면 내 몸에 약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아픔을 그동안에 체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운동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등은 굽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내려서 이렇게 했을 때 다리를 쫙 펴고 무릎을 힘을 쫙 빼서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무릎 관절, 수관절이 절대 구부러지지 않게 쫙 버텨요. 무릎은 절대 구부러지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배가 뻘렁 나면 안 돼. 배가 홀쭉해야 돼. 배가 홀쭉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배가 홀쭉해야 돼. 배가 나온다면은 엉덩이가 뒤로 딱 후방으로 딱 빠져야 돼. 빠지면서 허리에 힘을 딱 줘줘야 돼. 근데 엉덩이에 힘을 빼버리면 배가 나오죠. 엉덩이에 힘을 쫙 뒤로 후방 딱 했을 때 우측 허리가 힘을 딱 발휘할 수 있어요. 다리에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풀어버리면 허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제 무릎 보이시죠? 이렇게 구부러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쫙 펴서 허리도 쫙 폈을 때 저기는 앞에 배가 들어가. 앞에 배가 들어가고 어디가 나오냐? 좀 전에 저변했던 가슴 대흉근이 열리고 흉곽이 넓어져야 하는 거죠. 좀 전에 우리 수영할 때 가르쳤던 것처럼 그 부분의 가슴선이 지금 넓어지지
그런 기억처럼 자유형을 했던 기억처럼 지금 얘를 잡고 있는 느낌이 어떻게 와야 되냐? 좀 전에 저형을 배웠던 것처럼 수영 배웠던 것처럼 지금 이 라인이 됐을 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요. 겨드랑이 힘이 딱 들어가요. 아까 수영할 때 겨드랑이 힘 들어가고 가슴이 벌어졌잖아요. 흉곽이 벌어지고 내용은 젖가슴 인대가 열리고 이게 다 해서 아까 뭐라고 했어? 허리까지 딱딱해진다고 했잖아요. 지금 허리 딱딱해지죠?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수영하듯이 그렇게 아까 배웠는데 십자공 하나로 잡고 있으니 아까의 그 느낌하고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야 돼. 그죠? 겨드랑이도 이렇게 벌어지고 로추도 힘이 들어가고 허리도 힘이 들어가고 다리 배트도 힘이 들어가고 머리도 세워지고 가슴 호흡 패턴은 상당히 열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이 열려서 겨드랑이에 팔이 붙었는데 겨드랑이에 파워가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한 5분만 밀고 있어도 팔 쭉쭉 빠지는 느낌처럼 그러면서 어깨를 상당히 많이 열려요. 근데 내가 이걸 힘을 주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몸처럼 있는 거야. 여기다가만 힘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동자성이 있는 거예요. 후 하면서 얘를 하나로 내려오세요. 얘를 하나 놓으면 그냥 떨어집니다. 같이 열려고 하지 내리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얘 하나를 놔버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두 개를 이렇게 내리면 못 내려.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내려오시고서 딱 기다려주세요. 어깨치를 펴셔야죠. 어깨치를 펴서 그렇지. 그렇지. 중순이 잘 따라하네. 쭉 펴. 쭉 펴서 이 겨드랑이 지금 우리가 방금은 배웠던 이 겨드랑이 라인 쪽이 쫙 올라가고 쭉 펴. 그러면은 뒤에 있는 요추가 제가 지금 가르쳐준 대로 하면 뒤에 있는 요추가 쫙 힘을 발파워로 가려야죠. 그래서 이 운동을 하다 보면 나는 허리 아픈 게 없어지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쫙 뻗어서 힘을 쫙 주시고 배를 집어넣고 그냥 쫙 버티세요. 더 날리를 더 늘리세요. 더 높이세요. 최대한 내가 팔을 올려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 손이 맞잡을 수 있도록 내가 최대한 끌어. 아이고야.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5분 휴식하고 10분하고 수요일 날이면은 완전 식구도 엄청 아파. 허리 안 좋은 사람도 허리 강화시켜 시켜주고 팔 당연히 강화시켜주고 아까 내가 겨드랑이에서 올라갔다 여기가 올라갔다 손가락 파워 내가 말했던 이 영상의 설명이 지금 이 운동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제 어디 주세요 보면서 아마 우리 저희가 수영을 해봤다는 강시영 전도사는 내가 이제 끌어갔을 때 파워있던 부분이 얘 잡음으로해서 은수로 똑같이 운동시킬 수 있는 화장실 다녀와서 조금 지나가다가 삐쳐야 돼. 핸드폰이 어디 갔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혹시 안 드시는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나 서보세요. 제가 간이 배터리가 있으면은 저건데 배터리가 없어서. 오늘 세워서 집에 가서 남편을 세워서 서 있어 하세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조금 더 하나 할까? 하나 줘. 그래서 그 체리적인 분한테 먹고 아까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벌써 2개 다 먹었어. 많이 먹어도 돼. 아니, 하는 전도사님 정도 이렇게 이뻐지냐? 은혜가 충만해. 꺼야지.